때 어디 가실 일도 없죠.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5인 이상 모이면 집을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려나? 찌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찌르는 사람들이. 제가 한 강의하는 곳에 그 5개가 대형 학원들이 모여 있어요. 신고를 해요. 다른 학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9시 넘어서 불 켜져 있으면 신고하고 그래요, 서로. 학원끼리. 참, 너무, 빨리 끝나야 그랬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성격도 바꾼 것 같아. 코로나는. 그죠? 아니에요? 성질들이 좀 더러워졌어, 다들. 날카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빨리 끝나야죠. 설 때 어디 갈 일 없으니까 민법 공부하시면 돼요. 민법 공부하시면 돼. 요즘 뭐 텔레비에서도 뭐 설 무슨 특선이고 재밌는 것도 안 하잖아. 그렇다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뭐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걸로 그냥 틀어놓고 듣고 있는 거야, 계속. 계속 듣다 보면 인이 백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민법 들으세요, 강의를. 설 3일이면 3일인가 4일이죠. 1주차부터 오늘 것까지 한번 보고 올 수 있어요, 강의를. 예? 네. 제발 대답만 하지 마. 대답만 하여튼. 대답이라도 해주시는 게 어디야. 영익물권.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영익물권이죠. 지상지역 전세권 3가지가 있죠. 먼저 지상권. 각각 한 문제씩 나오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상지역 전세권 한 문제씩 3문제 나오니까 찍어서 한 문제 맞으면 되지 뭐. 그죠? 찍어서 한 문제 맞으면 돼요. 2번이나 3번이나 4번을 쭉 찍으면 한 문제 맞아. 그럼 되죠? 한 문제 맞으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지상권은요,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이 남의 땅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요.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 이렇게 되죠. 우리 민법은 땅과 지상물이 별도의 부동산이 될 수 있죠. 특히 땅하고 건물은. 그래서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 있고요. 그러려면 지상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지상권이다. 특징. 타인 토지인데 일필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도 됩니다.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작 목적은 안 되죠. 그죠? 경작 목적이란 건 없어요. 경작 목적은 안 되다. 경작 목적은 안 되다. 세 번째, 이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지상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건물을 소유하고 값하고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을 취득해서 그 상태에서 건물 없지요? 없어도 지상권 취득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 갖고 있다가 새로 지려고 때려부셨어.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존속한다. 지료, 땅 사용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협의하면 돼요. 지료를 주기로 하면 유상, 안 주기로 하면 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다섯 번째, 담보목적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판례 할 때 갑수요 나대지를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어.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어버리면 토지 담보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땅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으려면 갑이 건물 짓는 걸 막아야 되죠. 그 목적으로 지상권까지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저당권 설정자의 건물 신축을 막기 위하여 그 땅의 지상권까지 취득하는 경우,
이때 이 금융기관은 땅을 사용 수익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갑이 건물 짓는 걸 못하게 막을 목적만 있을 뿐 땅을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어요. 이런 걸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 하고요. 판례가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첫째, 법률행위. 즉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186조에 따라서 지상권 등기하면 되겠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고 법률행위니까 등기하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하겠죠. 두 번째, 법률 규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187조. 상속 등을 통해서. 지상권자가 사망을 해. 그럼 상속되겠지.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고 얘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건물. 그럼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돼. 건물에. 근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저당권자는 건물을 경매를 넣어. 그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까지 같이 경락을 받습니다. 결국 경매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187조. 그 다음에 법률에서 지상권 취득이 인정되는 게 있고 관습법, 즉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있고 관습법에 한 게 분묘기득권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놈은 이제 특수지상권 가서 볼 건데요. 여기 법정 지상권 하고요. 관습법상 지상권은 공통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보통 토지하고 건물은 소유자가 동일한 게 일반적이죠. 그죠? 소유자가 동일한 게 일반적이야. 자, 이럴 때 갑은 자기 땅이니까 지상권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찌어찌 우리나라는 땅과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땅만 팔아, 건물만 팔아. 땅만 증해, 건물만 증해. 땅만 경매돼, 건물만 경매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있을 수 있겠지. 이럴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민법이나 판례가 지상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법정상권, 관습법상 법정상권이에요. 법정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공히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 여기서 출발해. 물론 여기서 갑이 땅과 건물을 같이 을에게 팔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찌어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이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따로 지상권 계약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법정상권입니다. 자, 민법에 두 개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두 개가 있고 민법에 두 개가 있는데 민법에 있는 거 두 개만. 305조, 366조. 305조는 전세권에 있고 366조는 저당권에 있습니다. 305조.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게 출발이라고 그랬죠. 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이때는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이 필요가 없단 말이지. 땅을 자기 거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건물 전세권. 그래서 이 갑은요. 건물 소유자 겸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됩니다. 자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이렇게 돼요. 사람.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요. 땅만 팔아요. 땅만. 보통은 땅하고 건물을 같이 팔잖아요. 근데 얘가 땅만 팔았어. 왜 그랬을까요? 왜 땅만 팔았을까? 에?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갑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야, 너 왜 땅만 팔았어? 몰라. 대답해 주기 전에는. 근데 저 땅만 팔았어, 얘가. 그래서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어.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지, 갑. 을은 건물 전세권자. 갑. 갑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이게 305조입니다. 건물 전세권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인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305조입니다. 305조는 조문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조문만. 366조는 역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조문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저당권. 그래서 이 366조는요.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이미 건물이 있어야 돼요. 이미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돼요. 이런 요건 하에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이 돼. 갑이 돈을 안 갚아서. 즉 경매가 돼. 그래서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05조는 조문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누가 취득하는지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판례가 많아요. 다툼이 많고. 근데 일단 366조는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땅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빌린 돈으로 건물을 지어. 근데 돈을 못 갚았어.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을 텐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경매가 됐단 말이지 이렇게. 저당권이 실행됐단 말이지. 병소유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하지만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366조 법정사건 인정이 되려면 잊지 말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 없는 나대지에 담보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되었을 때는 법정사건 인정 안 되고 건물은 철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을 가면요. 이 경우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하여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를 줍니다. 이 일괄 경매권이라고. 365조입니다. 나중에 저당권 가서 볼 겁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 그럼 다시 요건.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땅이 경매가 되기 전에 갑이 건물을 때려부시고 새로 지었어. 갑이. 그리고 나서 땅이 경매가 됐어. 법정사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에? 되겠지.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고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법정사건 인정된단 말이죠. 다만 그 범위는 신축 건물이 아니라 구건물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했다면 법정사건은 인정된단 말이죠. 설령 기존 건물이 철거 신축되더라도 법정사건은 인정이 됩니다. 물론 여기 또 예외가 있어. 근데 예외까지 얘기하면 머리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건을 정확하게 일단 기억하면 원칙 2개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 말고도 판례가 더 많은데
일단 두 개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66조 관련해서. 자, 요거는 이제 특수지상권 가서 볼 거예요. 어쨌든 우리 민법에 두 가지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다. 자, 네 번째. 이제 지상권부터는요,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사용 기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존속기간 문제가 생기고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겠죠. 갱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존속기간과 갱신이 지상권에 나오고요. 전세권에 나오고요. 민법상 임대차에 나오고요. 주택 임대차에 나오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 나옵니다. 5군데 나와요. 이 존속기간 및 갱신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근데 이 내용들이 비슷한 듯 달라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는 해드릴 건데 그러기 전에 한꺼번에 정리 먼저 해드리면 헷갈려요 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따로따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5군데 나옵니다. 자, 이 5군데 나오는 존속기간의 갱신 일단 큰 틀이 있어요. 먼저 존속기간에는 민법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최장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최장이에요. 몇 년 넘지 못한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 넘지 못한다. 11년 안 된다. 12년 안 된다. 10년 이하로 해라. 이게 최장 존속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규정이 있고요.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 못한다. 짧게 못한다. 요 최장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최장은 몇 년보다 단축 못한다. 지상권 존속기간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25년 안 된다. 30년 이상으로 해라. 그게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그래서 최장은요, 기간을 제한할 때 쓰는 거예요. 기한을 제한. 존속기간을 제한할 때. 최단은 기간을 보장해 줄 때. 적어도 요 정도는. 적어도 30년은 보장. 이럴 때 쓰는 게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최장, 최단. 그러면 지상권에는 뭐가 규정이 되어 있을까? 최장 규정이 없어요. 몇 년 넘지 못하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500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넘지 못한다가 없어요. 반면에 최단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80조. 기간이 3개가 있어요.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3가지가 있어요. 먼저 30년에 적용을 받는 건 견관, 건물, 수목. 견관, 건물,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견관, 건물 또는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입니다. 30년 이상으로 하라. 이상으로. 견관, 건물, 이외의 건물, 목조 건물. 15년 이상으로 하라. 건물 이외의 공작물. 근데 뭐 주차타워 같은 것들, 송전탑 같은 것들, 이런 거. 주차타워 건물 아닙니다. 견관, 건물 수목 30년 이상, 목조 건물 15년 이상, 공작물 5년 이상으로 하라. 만약에 이거보다 짧게 기간을 정했다면, 예컨대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20년으로 정했다면 30년으로 연장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280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년은 보장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이렇게 280조. 두 번째, 만약에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첫째, 그 남의 땅에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돼요. 기간 자체가 정해지는 거 딱 30년, 15년, 5년 이렇게. 더 나아가 기간도 안 정했고 이것도 안 정했어. 어떤 걸 소유할지도 정하지 않았어. 견관, 건물인지 목조, 건물인지 이것도 안 정했어. 그럴 때는 가운데 있는 거 15년이 기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법정해 주게 됩니다. 법정. 두 가지 조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80조, 81조. 여기 지상권 존속기간입니다. 그다음에 갱신은요, 재계약을 말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에. 당사자들이 합의로 갱신하는 게 있어요. 약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게 있어요.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요, 하다 보니까 갱신되는 거야. 당사자가 갱신하기로 약정을 한 적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갱신됐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갱신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자동갱신. 그게 묵시적 갱신이고, 법정갱신이 됩니다. 세 번째가 갱신의 간접적 또는 심리적 강제수단이 있어요. 이 갱신의 간접적 심리적 강제수단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먼저 갱신을 청구해요. 갱신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갱신합시다. 청구할 수 있잖아. 이때 얘는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싫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거절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당연히 얼마든지 갱신합시다 청구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얘가 갱신 청구를 거절당하면 뭘 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거절을 못해. 사야 돼 무조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 거절 너 거절했어? 사야 돼.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갱신 청구를 받았을 때 쉽게 거절을 못해요. 그죠? 이게 없으면 거절하면 끝이야. 싫어 그럼 끝이야. 그런데 이게 있으면 거절했다가는 뭔가를 사기 싫어도 사야 된단 말이죠. 억지로. 그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 안 될까? 되겠지.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입니다. 갱신적 강제수단. 세 가지 형태의 갱신 방법이 있는데 지상권. 약정 갱신은요. 어떤 건지 다 가능하죠. 합의로 갱신하겠다는 거 국가가 법에서 규정이 있든 없든 합의로 갱신하는 건 국가가 막을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이거 없고 이게 있어. 283조.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근데 존속기간이 끝났네. 그런데 지상물이 남아있네, 을에. 당연히 을은 갱신하고 싶겠죠. 갱신을 못하면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을은 당연히 갱신을 청구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야, 너 내 땅을 30년 이상 썼으면 그만큼 썼으면 많이 썼지. 너 해버리면 을은 그래? 건물 사야 돼요. 이게 283조. 조문은 지상권이 소멸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른 이유 말고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어. 지상권이. 그리고 두 번째 건물 지상물이 남아있어. 이 두 가지 요건.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것. 지상물이 현존할 것. 자, 이 두 가지 요건 하에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283조가 됩니다. 이렇게 지상권에는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마련이 됐다. 됐죠?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지상권, 지역정, 전세권 세 가지 영역물권이 있다. 이제 각각 볼 거예요. 오른쪽 313페이지 지상권의 뜻이 279조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디귿은 상식이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세요.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별개의 권리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양도가 가능하겠지. 별개의 권리니까.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지조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 취득이 두 가지 방법. 특히 법률 행위한 취득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법정 지상권이 326페이지. 가면 305조가 하나 있습니다. 조문만 확인합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이 첫 번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이 팔렸어.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 이렇게 돼 있죠.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330페이지. (33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요 소개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거기에 저당권 설정,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 그래서 달라져. 이런 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건에 기억 밑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B. 판례 1번. 나대지에 담보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 이럴 때는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2번. 건물 지을 때 토지 저당권자가 설령 건물 신축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저당권, 여기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을 때려부시고 새로 지었어. 그래도 인정된다. 그게 4번. 그죠? 예? 일단 그 정도만. 그 정도만 기억을 해줍니다. 그게 366조 법정사건이에요. 판례가 뒤지게 많아요. 돌아옵니다. 315페이지. 존속기간 280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 못해. 2항 만약에 요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면 요만큼 연장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연장해. 그러니까 요만큼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취지. 그래서 1호, 2호, 3호가 있죠. 2호의 전호 이외의 건물, 목조 건물을 말합니다. 3호는 공작물입니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 최단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최단기간. 조문 확인하시고요. 넘기세요. 최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제가 100년도 되고 500년도 된다 그랬죠. 1000년 만년도 된대요. 대법원은 영구무한도 된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구무한도 된대. 281조는 기간을 안 정했어. 자, 1항은요. 내가 남의 땅에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는 정했지만 기간은 안 정한 거야. 그 1항. 그럼 그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되는 거고요. 2항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전조 2호라고 돼 있죠? 전조 2호가 뭐예요? 15년. 280조 2호. 15년. 그 다음에 283조가 있죠. 1항에 보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조문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로 좁게 해석합니다. 다른 이유로 소멸하는 건 안 되고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그란 밑에 박스 밑에 동그란 1번의 두 번째 줄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해.
그래서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했어. 아, 이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항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서 거절했어. 그러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는 거절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 갱신청구는 형성권이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동그라미 2번의 경우 거절하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거절 못한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매수청구는 강행규정이고 이것 형성권이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설정자 동의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 매매대금은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이게 매매대금이 됩니다. 판례가 하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됐죠? 맨 밑에, 그 가운데 밑에 있는 284조는 약정갱신을 말합니다. 당사자는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할 때도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또 있죠. 됐죠? 그 정도, 그 정도가 지상권. 존속기함의 갱신이다. 다섯 번째, 지상권의 효력. 자, 내가 남의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토지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죠? 당연한 거야. 또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돼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부동산 사용권자와 충돌하면 상린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이죠. 토지를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점유사용수익. 침해되면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되고 당연히. 소유권에 있는 213조 14조를 준용하고 있으니까 상린관계도 인정이 된단 말이지 당연히. 기본적인 효력이에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을 돈이 필요해. 을이. 이 지상권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있다. 재산권이니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 또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을까? 있다.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에.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래서 지상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돼 있겠죠. 그 밑에 부기 등기로 저당권자 병 이렇게 등기하면 돼요. 또 존속기간 내에 을이 이 땅을 임대할 수 있는가? 있다. 지상권 양도, 지상권 담보 제공, 토지 임대 다 가능하다. 갑의 동의 필요 없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거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우리 판례에 하면. 무슨 뜻이냐? 금지 특약 무효다. 대법원.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각과 을이 최초 설정 행위 당시에 지상권 양도 등을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금지 특약이 있어도 양도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요. 지상권 조문 자체도 그렇고요. 해석 자체도요. 토지 소유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조문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돼 있고요. 해석도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토지 소유자들은요. 자기 땅에 지상권 설정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별로 활용이 안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석도 이렇게 돼. 자, 여기까지 됐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물은 당연히 을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아먹을 수 있고 있겠지. 건물, 을 담보로 돈 빌리고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지. 이건 당연하죠. 을 소유니까. 이건 조문이 없어도 당연합니다. 자, 여기서 이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의 관계, 하나의 권리, 별개의 권리.
별개의 권리죠. 아까 별개의 권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을은 지상 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 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서 지상 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게 판례예요. 별개의 권리니까. 단. 이게 목적이죠. 주된 권리예요. 이게 수단이야. 종된 권리야. 주종의 관계가 있어. 그래서 지상물을 양도할 때 예컨대 을이 건물을 병한테 팔 때 지상물만 양도하기로 약정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 한 지상권 양도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해요.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는데 당연히 다만 지상물에 관한 권리가 목적이고 지상권이 수단이란 말이지. 두 개의 권리가 목적과 수단일 때 주종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민법 100조에 의하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 적용해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 처분에 따른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상물을 양도하면서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지상물만 양도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할 수 있는데 따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한 지상물 양도 속에는 뭐가 포함된 걸로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 걸로 해석하라. 여기 판례가 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네? 안 어려워. 인상 쓰지 마. 별로 안 어려워. 여기 지상권의 효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료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보통은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지료 지급을 약정하겠죠? 자, 지료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 첫째, 지료 증감 청구권. 약정한 지료가 경제 사정의 변동, 예컨대 땅값의 폭등 또는 폭락 때문에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을 때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이때는 각 당사자는 설정자 또는 지상권자는 증액 또는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했어요. 일방적으로. 이게 지료 증감 청구권이에요.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지료 증감 청구권입니다. 증액 또는 감액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오늘 증액을 청구해. 증액 되지? 다음날 감액을 청구해. 그럼 감액이 돼. 그럼 이놈이 또 증액을 청구해. 또 증액돼. 서로 싸운단 말이죠. 이럴 때는 법원으로 가면 돼요. 자, 증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합니다. 그럼 법원으로 가요. 판결을 해줘요, 법원이. 증액하라, 감액하라 이렇게 판결해줘요. 상대방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법원이 알아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증감 청구는 일방적인 거고 만약에 증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의가 있게 되면 재판을 통하겠죠. 그래서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나오겠지. 자, 청구는 1월 10일 날 했어. 증감 청구는.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은 7월 10일 날 나왔어. 언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될까요? 소급해야지. 형성권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법원은 증액 또는 감액을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증감 판결이 있게 되면 그 증감의 효과는 청구시로 서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약정한 지료를 2년상 연체한 경우. 몇 년? 2년. 지상권 소멸을 청구. 이렇게.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2년은요, 연속 2년도 되고요, 통산 2년도 돼요. 어쨌든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소멸 청구도 일방적인 거죠. 지상권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 청구하면 소멸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갑소유 땅에 우리 지상권을 갖고 있었어요.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얘가 1년을 연체를 했어, 얘가. 아직 지상권 소멸 청구 못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어요. 이때 지료가 등기가 돼 있다면요, 얘한테도 유상이야.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무상인데 지료 지급이 등기가 돼 있으면 얘한테도 유상이니까 얘한테도 줘야 돼. 근데 또 1년을 연체했어, 병한테. 합의 2년이죠. 자, 병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소멸 청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소멸 청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을 연체했다 하더라도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상권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우리 대법원은. 예? 지려와서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지상권의 효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17페이지 양가로 1번 토지 사용권, 두 번째 줄 상린관계 적용, 세 번째 줄 물권적 청구권 발생. 다음 페이지 282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권리 존속기간 내에 임대할 수 있으며 두 줄 절대적이며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며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죠. 지료 두 번째 줄 끝에 지료액, 지급 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아까 뭐라 했어요? 각과리 지료 약정을 했어. 등기가 됐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유상이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무상. 쭉 내려가서 기억 지료증감 청구권 있죠? 형성권입니다. 네 줄 내려가면 지료증감 청구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되고 법원이 결정하는 지료증감은 결정시간이라 증갑 청구한 때로 서급해서 증감의 효력이 생긴다. 오른쪽 지료 체납 2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2년 이상 연체일을 이유로 소멸 청구할 때는 자기에게 체납된 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 종전 토지 소유자는 연체기한 합해서 2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2년 이상이 연체되어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지상권 소멸이 나왔어요. 지상권 소멸. 지상권 소멸 사유가 나와요. 소멸 사유. 일단 소멸 사유하고 소멸 효과예요. 소멸 사유. 뭐 물권 일반적 소멸 사유가 있을 수 있죠. 뭐 목적물이 멸실된다든가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다든가 지상권자가 스스로 지상권을 포기한다든가 지상권자가 20년 이상 지상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에서 소멸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상권 소멸 사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어. 지상권에만 있는 거. 뭐가 있었죠? 지상권에만 있어. 이거.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이게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갑소유 땅, 지상권자을 건물 소유. 자, 요 상태에서 아까 그런 지상권을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있다 그랬죠? 건물을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얘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어. 소멸 청구하겠죠? 그럼 소멸하지? 건물 철거되지? 예? 그럼 저당권도 날아가 버려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무슨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상권이나 지상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조문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 지상권이나 건물을 담보로. 그러니까 이럴 때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288조.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여기 잠깐 조금 이따 보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2년 이상 지류연체를 위한 소멸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저당권자는 다른 담보를 확보해라. 예? 288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또는 그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전조가 뭐야? 맨 위에 있는 287조.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라.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얘는 뭐 해라? 다른 담보를 빨리 확보해라. 다른 담보를. 예? 이런 저당권자 보호장치를 둬야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따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호장치가 없으면 아무도 지상권이나 지상물을 담보로 돈 빌려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 288조가 됩니다. 그냥 소멸했어. 소멸의 효과. 그럼 지상권자는 뭐 해야 돼요? 소멸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 그냥 딴 데 가 그냥? 지상물 그냥 두고? 아니지. 지상물 수거해야지. 그리고 토지를 원상에 복구해야지. 그리고 반환해야지 토지를. 이게 정상이죠.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지상물 싹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에 복구하여 반환하라. 지상물 수거권 수거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을 팔아라 할 수 있어요. 이때. 여기가 설정자의 매수 청구입니다. 그럼 또 팔아야 돼. 싫어, 나 때려 부실 거예요. 안 돼. 팔아야 돼. 그래서 지상권에는 매수 청구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네? 사라, 팔아라.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행사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요건도 다르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형성권.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고 사라 그러면 사야 돼.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맨 밑에 수거권 수거 의무가 있어. 원상에 회복해야 돼. 그런데 다음 페이지. 지상권 설정자가 돈을 주면서 팔아라. 그러면 지상권자는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에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지상권자 등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사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용익권자에게 있어요. 반면에 부동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 등은 지상권자 등이 자기 땅 사용하는 걸 방해만 안 하면 돼. 그래서 현상 유지 수선 의무는 용익물권자에 있기 때문에 필요비도 용익물권자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어요. 반면에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겠죠. 목적물 가액을 증가시켰는데, 그죠? 그거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는데 다만 지상권자는 규정이 없어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는데 규정이 없어서 토지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유추 적용해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없다. 지상권자에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있는데 규정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담보 목적 지상권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지상권 내용입니다.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지상권이라고 돼 있죠. 그죠? 1번 갑은 건물 소유권을 남겨놓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죠. 그죠? 4번 을의 땅을 정이 샀어.
근데 갑의 을에 대한 연책을 합해서 2년 연체됐어. 정원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지료를 연체했어. 을이 갑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때 저당권자 무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체크해야 되는 조문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풀리게 되면. 됐지요? 여기까지가 일반 지상권의 내용입니다. 이제 특수지상권이 나오는데 이건 좀 잠시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